어머니, 이게 무슨 명함이에요? 금자 파트너스 대표이사? 어머니가요? 그래, 이제 여기선 대표님이라고 불러줘야지.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당진에서 배농사 지으시던 분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2,500억 받았어. 그리고 이 회사 대표야. 뭐라고요? 2,500억이요?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내가 나를 맨발로 쫓아낸 그날부터 농담 같은 인생이 시작됐지. 어머니, 그건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충남 당진에 사는 박금자예요. 12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배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한 달 수입 200만 원도 안 되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죠. 그런데 설날에 손자 보러 서울 간 날 며느리한테 맨발로 쫓겨났어요. 시골 냄새 난다. 고. 김치 냄새 진동한다. 고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2,500억 자산가입니다. 저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어요.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70한 먹은 몸이지만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었죠. 이 몸이 이미 오래된 기계처럼 움직였으니까요. 추석 보름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자 준혁이 얼굴 보러 서울 가는 날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장독대에서 묵은지를 꺼냈죠. 3년 전에 담근 김치였는데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12년 전 폐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혼자 지내는 게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충남 당진에서 배농사 지으며 하루하루 살아왔죠. 여보, 우리 손자 이제 7살이에요. 할머니가 만든 송편 좋아할까요? 혼잣말을 하면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식당에서 30년 일하면서 배운 솜씨였으니까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꼬박 이틀을 빚었더니 송편이 500개나 됐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손자 생각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답니다. 깨소금 넣은 것, 콩소 넣은 것, 밤소 넣은 것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냉동실에 가득 채워넣고 큰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준비했어요. 며느리 서연이한테는 보름 전에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사실 카카오톡 쓰는 것도 동네 이장님 부인한테 배운 거예요. 처음엔 글자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손자 보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죠. 서연아, 추석에 준혁이 보러 가도 될까? 할머니가 송편이랑 김치 좀 싸갈게.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머니, 편하게 오세요. 준혁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메시지를 10번도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1년 만에 보는 손자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시골 할머니지만 서울 가는 날은 좀 신경 써서 입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검정 코트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당진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까지는 버스 타고 3시간이 걸렸어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가는 게 힘들었지만 손자 얼굴 생각하니 전혀 무겁지 않았죠.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준혁이가 얼마나 컸을까? 할머니 알아볼까? 오후 2시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잠실의 높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가는데 귀가 먹먹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카카오톡으로 환영한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 준혁이 어디 있어? 할머니 왔다고 해라. 송편도 많이 빚어왔어.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들고 온 보자기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김치 냄새 진동하고. 송편도 요즘은 다 사 먹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틀 밤을 새워 빚은 송편, 3년 묵은 정성스러운 김치가 그렇게 싫은 거였나요? 우리 집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 현관인데 흙 묻으면 어떡해요? 시골 냄새 너무 나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이나 된다는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며느리. 그 화려한 세계의 시골 할머니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나 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저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다음부터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서연아, 나 보름 전에 카카오톡 보냈잖아. 제 말은 끝까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복도로 밀려났죠. 9월에 차가운 복도 바닥. 제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어요. 발바닥이 시린 게 느껴졌죠. 어머니, 그냥 가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맨발로요. 손에는 무거운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요. 3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송편을 들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였어요. 복도가 너무 쓸쓸했어요.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죠. 그런데 더 추운 건 가슴이었어요.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요? 그때였어요.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웃 주민이었죠. 그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사람이 이 장면을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주워 신고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50년 지기 친구 순덕이었어요. 금자야, 너 인터넷에 났어. 맨발로 쫓겨난 할머니래. 다들 네 얘기하고 있어. 순덕이가 보내준 링크를 눌러봤어요. 제 사진이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요즘 세상의 무단 방문은 민폐 맞음. 며느리 입장도 이해됨. 김치 냄새 진짜 심함. 꼰대 시어머니의 전형. 2025년에 아직도 이러시나? 댓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손자 보고 싶어서 정성껏 음식 만들어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전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좋아요가 8,000개나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며느리 편이었죠. 저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당진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어요. 텅 빈 집에 불을 켜고 들어왔죠. 보자기를 풀어 송편을 꺼냈어요. 500개의 송편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전하지 못한 채로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덕이었어요. 금자야, 당장 우체국 가봐. 신도시 개발 공문 왔을 거야. 절대 땅 팔지 마. 순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갔어요. 등기 우편이 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당진 나산 메가시티 개발 사업 토지 보상 안내.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우체국에서 받은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당진 나산 메가시티 개발 사업 토지 보상 안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순덕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순덕아,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개발 어쩌고, 보상 어쩌고. 순덕이가 숨가쁘게 물었어요. 금자야, 어머니 땅이 정확히 몇 평이야? 4,200평 좀 넘어. 남편이 평생 모아서 산 땅이야. 배농사 지으려고. 전화기 너머로 순덕이가 뭔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금자야, 이건 대박이야. 평당 최소 5천만 원은 받아. 계산해봐. 최소 2,100억. 아니, 협상 잘하면 2,500억도 가능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500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안 됐죠. 평생 배농사 지으며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던 제가요. 그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씀이요. 여보, 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배신해도 땅은 절대 배신 안 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이 평생 애지중지하던 땅이니까 팔지 말라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뭘 보고 계셨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읍내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공문을 보여드렸죠. 사장님이 공문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4,200평이 개발지역 한가운데라고요? 이건 로또가 아니라 복권 1등 100번 당첨이에요. 사장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할머니, 지금 당장 서울 가셔야 해요. 제대로 된 변호사, 세무사 만나셔야 한다고요. 이거 잘못하면 세금만 1,000억 넘게 나와요. 일주일 뒤 저는 생애 처음으로 KTX를 탔어요. 순덕이가 백화점에서 사준 정장을 입고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 같았죠.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한테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강남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남이라는 곳은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젊은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처음엔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가져간 서류를 보더니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할머니, 이거 개인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금만 1,000억 넘어요. 법인 만드시고 재단도 설립하셔야 해요. 법인? 재단?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요. 다음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였어요. 거기 전문가분이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죠. 할머니, 보상금 받으시면 그걸로 신도시 핵심 상권 땅을 사세요. 10년 뒤엔 10배가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행 PB센터에 갔어요. 팀장님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짜주셨어요. 2,500억 중에서 1,000억은 재단으로, 1,000억은 부동산 재투자로, 500억은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겁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맨발로 쫓겨났던 그날의 수치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뒤 금자 파트너스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대표이사는 저 박금자였죠.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금자 파트너스 대표이사 박금자, 71살에 처음 가져본 명함이었어요. 식당에서 30년 일할 때도 배농사 지을 때도 명함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때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세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민준아, 곧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며느리 서연이 인스타그램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순덕이가 어떻게 보는지 가르쳐 줬거든요. 최근 게시물을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시장이 너무 어렵네요. 계약 취소가 줄을 잇습니다. 댓글은 10개도 안 됐어요. 예전에 좋아요 8,000개 받던 그 화려한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순덕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금자야, 네 며느리 부부 대출이 15억이래. 잠실 아파트 담보로 받은 거 이자만 월 700만 원이야. 요즘 일거리 없어서 난리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죠. 하지만 그래도 맨발로 쫓아낸 건 용서가 안 됐어요. 한 달 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금자 파트너스 사무실이 문을 열었어요. 150평 규모의 사무실이었어요. 직원도 12명이나 뽑았죠.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저를 대표님 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봤어요. 대표이사 박금자. 그 명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 이름이 맞나 싶었죠. 71살 시골 할머니가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표이사가 되다니. 부동산 컨설턴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대표님, 당진 신도시 1차 분양 일정 나왔습니다. 핵심 상권 5개 필지 확보 가능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전부 진행하세요. 예산 500억 승인합니다. 500억이라는 숫자를 쓰면서도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2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던 제가 500억을 승인한다니. 그날 저녁 대표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연아, 민준아, 곧 만나자. 근데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맨발로 쫓겨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2,500억을 가진 금자 파트너스 대표이사였죠. 핸드폰을 꺼내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사로 와라. 서연이랑 같이. 주소 보낼게. 할 얘기가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맨발로 쫓겨났던 그날의 할머니는 이제 없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 50분이었어요. 저는 대표실 창문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테헤란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오늘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기대가 됐어요. 비서 김대리가 노크를 했어요. 대표님, 박민준 고객님 부부가 도착하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줘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정장 차림의 제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어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죠. 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회사 진짜 대단한가 봐. 인테리어 좀 봐. 응. 당진 신도시 핵심 지분 가진 회사래. 여기서 상가 하나만 얻으면 우리 살 수 있어.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서서 서류를 보는 척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아들 민준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선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명함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금자 파트너스 대표이사 박금자.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어떻게... 앉으세요. 설명해 줄게.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200평 땅 이야기, 2,500억 보상금 이야기, 법인 설립 이야기, 신도시 핵심 지분 확보 이야기까지요.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가 2,500억을. 응?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땅이었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팔지 말라고 하셨지. 사람은 배신해도 땅은 배신 안 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오늘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재단도 만들 거야. 1,000억을 출연해서. 남편 이름으로만 살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 박금자 복지재단. 어때? 괜찮지?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맨발로 내보낸 거, 시골 냄새 난다고 한 거, 송편 버린 거 모두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서연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서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보다 중요한 건 변화야. 진짜 변했는지 보고 싶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다시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꺼냈어요. 당진 신도시 상가 분양 계약서였죠. 너희 여기 상가 투자하러 온 거 맞지? 내가 특별 제안 하나 할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제안이에요? 당진 신도시 핵심 상권 상가 1층. 시세가 15억인데 너희한테는 10억에 줄게. 월세 수익 예상이 800만 원이야. 10년 장기 계약에 시중금리보다 3% 낮은 특별 대출 조건도 붙여줄게. 서연이와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진짜? 진짜예요? 응. 단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무슨 조건일까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이 건물에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냄새 나는 음식 마음대로 끓여. 내 건물이니까 상관없어. 시골 냄새 나도 괜찮아. 오히려 그래야 장사가 잘 되거든. 서연이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어. 준혁이 데리고.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 먹으러 와. 싫어도 와야 해. 이게 계약 조건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테이블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었죠. 민준이도 눈물을 닦았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뒀죠. 복수하려고 일한 거 아니야. 그냥 존중받고 싶었어. 서연아, 내가 나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른 순간 그게 내 승리였어. 돈이 아니라 존중.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갈게요. 준혁이 데리고 꼭 갈게요. 그래. 그럼 됐어. 계약서에 사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참 맑았어요. 계약이 끝나고 일어서는데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진짜로. 아들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70한 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대표실에 혼자 남았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배신해도 땅은 배신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이제 알았어.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거. 핸드폰에 서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일요일에 준혁이 데리고 갈게요. 준혁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송편도 먹고 싶대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준혁이는 오늘 할머니 송편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 저는 행복했어요. 2,500억보다 강남 사무실보다 대표이사 명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71살에 맨발로 쫓겨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라고 했죠.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참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해요. 나이가 많다고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이에요. 가족에게 무시당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세요. 돈이 있든 없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는 저를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했지만 결국 제 앞에서 대표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제 승리예요. 제가 존중받는 게 최고의 복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든 80대든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맞섰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에요. 바로 존중이에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